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이시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배양액 관리 중에서 이시 관리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우리가 그 토마토, 파프리카의 그 각 장의 이시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말한 이시들은 저기 공급 이시를 말할까요? 아니면 어디에 이시를 말할까? 저 이시는 바로 식물의 뿌리가 살고 있는 배지나 토양의 이시를 바로 저 목표 이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근권 이시를 목표 이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표 이시는 우리가 생육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목표를 말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과채류들은 강광기, 그러니까 천하트 보면 굉장히 광한, 뭐 5월 달부터 8월 달에 광이 아주 강한 시기인데요. 보면은 근권 이시가 3.5에서 오이는 2.8, 파프리카 3.0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광기로 들어가는 한 200와트 정도에서 400와트 정도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거든요. 겨울에는 6.0에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6.0에서 8.0, 오이는 4.0에서 5.0, 파프리카는 5.에서 6.0으로 생각보다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급 이시를 저렇게 높게 공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 이것이 맞는 이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기준이 뭐냐면은 그 안면 기준으로 했을 때 안면 15리터짜리 배지, 10리터짜리 배지 기준으로 저 정도의 목표 이시를 우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지 볼륨이 커지면은 저것보다 이시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볼륨이 커졌다. 높아져요. 볼륨이 커지면. 볼륨이 커지면은 우리의 목표 이시가 더 높아진다는 거, 이것들이요. 볼륨이 작을 때는 저거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볼륨이 커졌을 때 저것보다 목표 이시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건 작은 배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안면 배지 기준이니까 코코넛 배지는 아마 저것보다 더 높을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목표 이시라는 거는 이제 목표 이시를 조절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였죠? 공급 배양액이 이시를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라고 했어요? 근권 이시를 조절할 때 1학기 때 배웠었죠. 근권 이시를 조절할 때 조절하고 싶어요? 높이고 싶어요? 낮추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배행량이었죠. 배행률을 높일수록 내가 공급하는 이시가 가까워지고 배액을 빼지 않을수록 내가 공급하는 이시보다 높아진다는 거는 기본 사정을 갖고 가야 돼요, 이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우리 학과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 질문사항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공급 이시보다 근권 이시가 낮대요, 지금. 배액 이시가.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 해결하고 합시다, 여기서. 이거 55번은 오늘 강의 들은 사람만 이제 수업 맞출 수 있도록. 첫 번째,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공급 이시보다 배진의 또는 배액의 이시가 낮다. 어떤 일일까요? 식물이 공급된 배양액의 이시를 양분을 다 빨아먹은 거죠. 많이 빨아먹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급의 이시가 너무 낮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토마토는 2.0, 3.5, 오이는 2.0에서 2.5로 공급하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낮은 양액이 들어가면은 낮은 양이 들어가기까지 좋아. 근데 낮은 양이 들어갔는데 그 양 자체가 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는 2.5, 3.5로 공급해야 되는데 2.0으로 공급을 했는데 배액이 안 나오게 관리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오히려 이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배액 이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배액 이시가 공급 이시보다 낮다는 얘기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양분의 결핍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조건들 중에 하나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급 이시보다 배액이나 배지 내의 이시가 낮아지는 형태가 보면은 혹시나 그러니까 그 양분의 결핍 증상이 나올 확률이 올라갔다, 상당히 올라갔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1학기 때 좀 얘기 들어봤죠. 겨울철에 배액을 많이 빼요, 적게 빼요? 겨울에는 적게 빼고 여름은 많이 빼죠. 그러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이시를 높게, 그러니까 근권 이시를 높게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광이 많을 때는 낮게 관리하잖아요, 근권 이시를.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공급 이시를 그러면은 배액을 안 빼거나 적게 빼는 약광기로 갈수록
공급 이시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근권 이시를 좀 높이고 해서 이시를 3.0으로 공급했는데 지난주에 이시가 6.0이었어요. 근데 내가 더 높이고 싶어. 그래서 나는 3.0으로 해서 100을 안 빼면은 7.0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5점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얘가 뿌리도 좋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날씨가 좋아서 양분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이 아니라 3.5, 4.0으로 공급해서 이 씨를 우리가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마토에서의 양의 2.5, 3.0, 오이에서 2.0, 2.5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조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근권 이시를 높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100을 안 뺐는데 이시를 3.0으로 공급했는데 다 좋았는데 이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이거는 일단 비상사태다. 근권 내에서 양분이 결핍 날 수도 있고 두 번째 내 목표에 도달을 못했죠. 이시를 7.0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못 맞춘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 이시를 우리가 말했던 일반적인 2.5, 3.0이 아니라 그보다 높게 관리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훨씬 높게 관리해요. 언제까지? 근권의 이시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높게 관리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100을 그러면은 100을 안 뺄수록 근권 이시가 낮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을 30% 뺄 때보다 10% 뺄 때 공급 시가 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높아야 되죠. 왜냐? 어쩌면은 내가 공급한 양액보다 더 많이 빨아먹게 되면은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는데요. 공급 이시가 3.0인데 내가 100을 10% 뺐어요. 20% 뺐어요. 근데 배진의 이시가 3.0이야. 똑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공급 양액하고 배액 양액하고 양분의 성분이 똑같나요? 배양액 성분이 질소 이상 가리가 똑같아요? 어떤 성분은 흡수가 잘 되고 빨리 흡수하고 어떤 성분은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씨가 공급 이시가 3.0이고 배액 이시가 3.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양분은 많을 테고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양은 많을 테고 흡수가 잘 되는 양분은 적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된 그러니까 남아있는 많은 양액이 남은 칼슘 같은 게 많이 남았으면 얘에 의해서 다른 양분이 없는 것이 가려진 것들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목표를 할 때는, 위험할 때, 관리를 할 때는, 배액을 관리할 때, 이 배액을 관리할 때, 공급 이시보다 항상 이렇게 간관계, 그러니까 순간관량이 높은 시기에는요, 0.5에서 1.0을 높게 관리해요. 배진의 이시가 30%씩 막 물을 뺄 때는. 뭐예요? 토마토 몇 점 0 공급한댔어요? 2.5에서 3.0 공급한댔죠. 그러면은 3.5면 뭐예요? 2.5로 공급하면 1이 높은 거고 3.0으로 공급하면 0.5가 높은 거죠. 오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2.0에서 2.5로 공급하댔죠. 2.0으로 가면 0.8이 높은 거고 2.5로 공급하면 0.3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요. 볼게요. 여기 400와트. 강광기 때는 우리 3.0으로 공급하거든요. 3.0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공급 이시보다 얼마가 높아요? 3.0이 높죠. 100을 안 뺄 때는 이시가 0.5, 1.0이 아니라 훨씬 그보다 올라가야 된다. 이것들이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것들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배양액의 농도를 매일같이 검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굳이 뭐 우리가 위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경제적으로 우리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물체는 오늘 하루 덜 먹었다고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이틀 덜 먹어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이 먹었다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평균 내서 일주일 평균, 열흘 평균으로 가다 보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2주 정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좋지만 검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시만 갖고도 어느 정도의 양분의 결핍 증상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0의 이시 체크는 왜 중요하다? 양분이 어떤 특정 양분이 모질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서 근권의 이시를 계속해서 측정해 나가요. 이것들이요. 양분의 결핍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 매일같이 검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pH죠. pH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해라. 쉽죠? pH 페이퍼 다 줬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담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고 색깔 변화 보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하는 범위 5.0에서 7.0 안에 들어있으면 뭐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이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이 목표시라는 거는 이거 책 우리 인쇄해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이거 나눠줄 거고. 이거요? 예, 이거 수경재비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 거라 줄 거예요. 다 이거 원래 인쇄해서 하면은 인쇄 맡겨봤더니 책으로 말하는데 3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복사했어요. 복사했어요. 왜 3천만 원 내 돈 내고 찍을 수가 없어. 이거 팔리지도 않을 책,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뽑으려면은 아무리 못 파도 한 2천 권은 팔아야 되는데 2천 권은 그러니까 본전치기 하려면 2천 권은 못 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쇄만 하고 쓰는 걸로 했거든. 그래서 다행히도 학교 예산이 있어서 그리고 환경제어도 제가 인쇄해서 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800페이지가 넘어요. 800페이지. 굉장히 많은 굉장히 굵은 책이에요. 아무튼 그럼 환경에 따른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일반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광량에 따른 제어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을 보게 되면 계절에 따라서 겨울, 여름이 있죠. 그러니까 온도, 저온, 고온이 있고 흐림, 맑음이 있는데 보시면은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이시가 높게 관리하고 여름엔 낮게 관리하고 온도가 저온일 때는 낮게 관리하고 낮게 관리하고 고온일 때 낮게 관리하고 저온일 때는 높게 관리하고 광이 없을 때는 높게 관리하고 많을 때는 흐리게 낮게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철이 들어갔어요. 장마철에 물을 안 주긴 하는데 장마철도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장마철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온이잖아요. 장마철도. 근데 광이 없어. 그러면 높게 공급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김건희 씨가. 광이 문제예요. 온도보다는 광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왜 광을 우선으로 할까요? 우리가 증발하는 것,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가장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 결정하는 것들이 가장 큰 거는 광이 한 90%. 그 다음에 습도가 한 5%. 그 다음에 뭐예요? 습도가 그 다음 온도가 한 5%. 탑이 100이거든요. 그러면 주요 메인 요인이 뭐예요? 광이 없는 장마철에는 온도도 높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온도는 광행에 비해서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장마철엔 이시를 높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겨울과 여름 올 때는 딱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장마철이 왔다든가 가을 장마가 왔다든가 해서 흐린 날이 지속될 때가 있죠. 온도 높은데 그때는 높게 관리하라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장마철 같은 데는 야 증산량도 없어. 근데 잘못하면 터질 것 같아. 3.5, 4.0 일어나요. 왜 그러면은 장마철에 까딱 잘못하면 과일 터져버리거든요. 그때는 이시를 높게 관리하면은 과일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안 터진다기보다 덜 터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지금보다 낮은 상향을 만들려고 하지 완벽한 태세를 맞출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운실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뭐예요? 싸구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 덜 터지면 남들보다 덜 터지면 돼요. 내가 또 하나가 남들보다 더 따면 돼요. 어제 토마토 가격이 어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들어보니 어디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5kg짜리 큰 토마토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경매가가 놀라지 마세요. 7만 원. 이건 지금 부자 아니면 못 먹을 거예요. 키로당 아마 지난번에 갔더니 5kg 35,000원 경매가 나올 때 키로로 파는 거 봤더니 13,000원 이마트 팔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마 지금 7만 원 경매가 찔렀으면은 아마 작은 마트는 갖다 놓지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왜냐면 그거 재고나면은 큰일 나니까. 큰 마트는 좀 팔고 있을 때 아마 2만 원 돌파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방에 3개 달 필요 없어요. 하나만 달면 돼요. 하나만 성공적으로 달면은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 남들 못 달았으니까 난 한 개만 달면 돼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 하나만 달면 돼요. 아니 킬로그램당 3,000원 했던 거를 킬로그램당 15,000원 받으면은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어도 뭐예요? 내가 실제로 매출액은 2배가 늘었고 순수도로 치면 어떻게 돼요? 유통비용이 줄었으니까 이윤은 더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가 며칠씩 이렇게 내리고 하더라도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시를 4.0으로 줘요. 잘못하면 터져요. 높게 주는 게 나아요. 높게 주는 게. 높게 주고. 그래서 우리가 광도가 낮을 때 이시를 높이면 영양 텐장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강건하고 내배열성 있는 텐장을 한다. 이게 목표죠. 뭐 장마철에 잘못하면 식물이 죽거든요. 광도가 낮을 때 이시를 높게 관리하면은 강건하고 내병성 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광이 없는 시기는 어때요? 장마철 같은 때는 수확 생산성을 올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이 식물체를 환경이 좋을 때까지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만들려면 이씨를 높게 관리하는 거고요. 맑은 날에는 배양액의 흡수가 훨씬 많아 일어나고 이씨를 낮춘다. 이건 뭐냐면은 뭐예요? 흐린 날에는 뭐예요? 물을 흡수하는 양이 적죠. 진하게 줘서 많이 흡수하기, 양분을 많이 흡수하는 게 낫고요. 반면에 광이 좋은 시점에는 물 증산량이 포기당 한 2리터를 흡수할 정도로 엄청난 물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상당히 비료량이 얕다 하더라도 많은 양을 흡수했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강이 강할 때는 토마토는 2.5 정도보다는 강할 때는 낮을 때는 3.0, 오이는 강할 때는 2.0, 높을 때는 2.5 정도로 오래 관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보통 아래는 안 내려가요. 아래로. 근데 아래로 내려갈 때도 가끔 있는데 그때 언제냐? 이제 수확이 거의 종료가 될 때쯤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은 비료가 바뀌려고 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2.5로 관리하는 거를 1.5로 관리하면 비료값이 한 40%가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FM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약간 변칙 방법으로 비료값 좀 절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권의 이시를 조정하는 것들이 환경제어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제어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근권의 이시 변화를 많이 가져가요. 먼저. 왜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크게 안 들어가요. 왜냐면 내가 근권 이시를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조금 더 주고 배액을 안 빼는 거는 배액을 안 뺐다는 얘기는 비료량을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시를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보통 일중 이시 관리하게 되면은 낮에는 증사율 축진해서 이시를 낮게 관리하고 밤에는 양분 흡수율 축진해서 이시를 높게 관리한다. 그래서 일중 이시 3.05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낮에는 2.5, 오후는 늦게 4.0로 관리하는 것이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량 제어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순간 광량 제어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 광량으로 예를 들어서 100줄에 170 우리 3분씩 물이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순간 광량이 만약에 600W 이상 뭐 10분 지속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씨를 예를 들어서 2.5나 3.0으로 공급하던 거를 2.5로 떨어뜨리고 대신에 물량은 10%를 더 절하하는 수경 재배의 양의 기회도 있다. 뭐 근데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단가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기능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주 많이 있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는 보통 3.0 쭉 가다가 5에 4.0 관리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마감 시간을 좀 일찍 끊으면은 근권의 이시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4시까지 물을 주다가 오늘 3시부터 물을 줘요. 그러면은 점차 이시가 야간 이시가 어제보다 오늘이 이시가 올라가요. 야간 이시가 함수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간에 그러니까 저녁 때 가을로 갈수록 겨울로 갈수록 마감 시간을 땡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야간에 근권의 함수량도 줄이는 것도 목표가 있지만 야간에 근권 이시를 높이는 것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일중형 이시 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낮에는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물을 많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밤에는 약 광량이 줄어들면 따라서 이시를 높이고 물량을 적게 주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뭐 2.5, 3.0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마감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들이에요. 거의 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기능이 있으면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기능이 있으면 사용하는데 그 기능을 굳이 있는 기회를 살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 기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 경험으로는 함수율하고요. 마지막에 물 끓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공급이시 전반적인 경향. 예를 들어 평균 우리가 하루에 3.0을 줬느냐, 2.5가 줬느냐 이 평균이 중요한 거지. 이게 시간대 광량대별로 제어하는 거는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으로. 왜냐면 그렇게 해봐야 이유가 뭐냐면요. 근권이시가 변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3.0으로 주다가 2.5로 준다고 해서 근권의 이시가 확 변하느냐? 그렇잖아요. 조금 떨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2.5로 줬다 3.0로 줬다고 이시가 확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조금 올라갈 뿐이에요. 오히려 물을 조금 더 일찍 끊어서 마감 시간 일찍 끊어서 밤에 좀 건조하게 만드는 게 근권 이시를 높이는 야간 근권 이시를 높이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그래서 기가 비싸져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 쓰면 한 1,200~300만 원이면 사는데 그거 사게 되면 한 1,600~700, 800 굳이 거기까지는 제 생각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EC 관리가 있는데요. 광이 낮을 때보다는 광이 높을 때 EC가 높으면 과일이 작아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광이 높을 때 EC가 높으면 과일이 왜 작아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의 흐름에 있어요. 과일을 키우는 거는 뭘로 키우냐면 물로 키워요. 토마토나 딸기나 파프리카나 특히 토마토, 딸기 이런 것들은 오이 같은 경우는 물로 과일을 키운단 말이에요. 왜냐?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과채류의 특징이 97% 정도 아니면 95% 정도가 물이라는 거예요. 과일 안에. 그러면은 물로 키워지는 거죠. 근데 물이 만약에 EC가 높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식물체가 물을 흡수가 원활해질까요? 원활하지 못할까요? 물을 적게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식물이 광이 강한 상태에서 증산 요구량이 많아서 2% 많은 물이 가고 있는데 흡수된 물이 적게 되면 2% 많이 보내고 과일을 적게 보냈을 때 바로 과일이 작아지는 증상들이 발생한다. 여기서 제가 환경제어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게 하나 있었죠. 뭐예요? 식물이 물을 흡수하면은 물을 흡수한 물을 갖고 누가 경쟁한다고 했어요? 과일과 잎이 경쟁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물량이 충분할 때는 뭐 둘 다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광량이 약해서 배분할 수 있는 배분이 되는데, 만약에 물을 들어왔는데 광이 너무 세서 이쪽으로 끌려가도 과일이 작아질 것이고요. 흡수하는 물 자체가 부족해도 잎에서 물을 당겨가면은 과일로 갈 물이 부족하짐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과일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광이 높을 때는 근권 이시를 낮추는 경우로 간다. 식물체가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C와 과일 생산과의 관계는 뭐 낮에는 크지만 야간은 관계가 적고요. EC는 과일의 세포 부전에는 관계가 적고 세포 팽창에 관여한다. 세포 팽창은 뭐예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팽창하는 거에 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C가 높으면 과일이 골고루 착생되고, EC가 높으면은 일반적으로 EC가 높으면요, 그러니까 EC이 너무 낮아도 이게 조금 어폐가 있어요. 너무 높으니까 지나치게 높으면 착색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EC가 너무 낮았을 때 착색 불량화가 날 수도 있지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근데 너무 높다는 건 짭짜리 토마토를 얘기해요. 짭짜리 토마토 보면 색깔이 어때요? 시커멓고 이렇게 알록달록하죠. 그게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 너무 높으면은 극단적으로 높아버리면은, 극단적으로 낮았을 경우에도 색깔이 약간 연한 색깔이 나타나요. 얘들이요. 그 다음에 EC가 높으면 과일의 품질이 좋아진다. 이거는 단단해지고 과일이 맛있어진다는 뜻이에요. 산미가 높아지고 당도가 올라가고 단단해져요. 우리가 이 장사꾼들이 그 경매상인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뭐 갖고 테스트할까요? 내가 토마토를 보냈어. 그럼 뭘 볼까요? 색깔을 먼저 봐요. 딱 뜨고. 색깔이 착색이 골고루 잘 됐네. 이쁘네. 그 다음 뭘 볼까요? 그 다음 보는 게 맛을 볼까요? 아니, 뭘 볼까요? 눌러요. 딱 눌러갖고 이 정도면은 일주일은 버티겠네. 오케이. 3. 이게 이거 특. 이거 좀 말랑거려서 이거 3일이면 나갈 것 같은데 비품 빼버려요. 그래서 장사꾼 입장에서는,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때요? 3일 만에 이거 다 못 팔잖아요. 그럼 어때요? 싸게 사서 싸게 팔거나, 아니면 싸게 사서 뭐라고 하죠? 일부 팔고 폐기 처분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EC가 높으면 먼저 일단은 경도가 단단해지고 오이도 딱딱해져요. 그러면 딱딱해진다는 얘기는 뭐다? 품질이, 그러니까 저장성이 좋아진 거고,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품질이 좋다고 표현을 해요. 일단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이뻐야 되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마트 같은데 껍데기가 토마토가 거칠거칠하고 색깔도 보면 노릇노릇하고 그러면은 사져요? 안 사지죠. 이 맛은 둘째치고 일단.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맛은 세 번째. 그다음 색깔, 경도, 그다음 맛이기 때문에 요새 말하는 품질은 주로 앞에 그 색깔 얘기했던 두 번째가 바로 EC와 관련된 품질은 바로 경도. 그 다음에 조금 EC가 높아지면은 산미도 좋아지는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 관련 설명을 보게 되면은 이 시는 계절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보게 되거든요. 여름에는 조금 묽은 것을, 겨울에는 좀 얼큰한 호진한 걸 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매운 포개를 김치를 좋아한다면은 여름에는 물김치를 좋아한다. 뭐냐면은 농도를 낮춘 것, 염도가 낮은 것을 여름에 좋아하고 겨울에는 조금 더 진한 것을 좋아한다는 사람들, 식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여름에 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요구량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증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비료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물의 흡수가 저해가 돼요. 그래서 근권의 이시를 떨어뜨리다.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니까 증산량이 많을 때. 반대로 증상이 없을 때는 이시를 높게 관리하는 거죠. 이제 요선 이시는 뭐예요? 근권의 이시를 얘기한다. 근권의 이시를.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육묘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육묘할 때 이시를 낮게 관리해야 될까 높게 관리할까요? 우리 재배할 때보다. 어리니까 어때요? 어리니까. 낮게 관리해야 될 것 같죠? 높게 관리해야 돼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그 묘가 있는데 그 묘가 그 포트가 되게 커야 작아요? 작죠? 이 작다는 얘기는 지금 양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을 주면 다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이 작은 포트에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이 씨를 높게 공급해야 그 묘에서 양분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에요.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대부분의 육묘장에서 육묘기 때 이 씨를 낮게 관리하는데 오히려 육묘기 때 더 높게 관리하고 포장에서는 좀 낮게 관리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육묘장에서는 토마토 기준 3.0, 4.0 사이로 관리를 하고 오이도 2.0, 2.5가 아니라 3.0, 4.0 사이로 높게 관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육묘기 때는. 그래서 실제로 몇 군데 육묘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해보시더니 묘의 품질이 좋아졌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됐죠.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육묘 매뉴얼에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미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테스트도 해봤죠. 근데 그게 이미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이상하게 조금 잘못된 지식들이 퍼져 있는데 사실 육묘기 때가 정식했을 때보다 더 높은 이시를 요구한다. 더 높게 관리해야 묘의 품질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뿌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양이 적으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배양의 농도는 이제 품종의 이제 생육 상태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진의 농도에서 이제 델타 이시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델타 이시는 뭐냐? 공급 이시와 배액 이시 또는 근권 이시 차이를 우리가 델타 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차이를. 예를 들어 델타 이시가 2다. 그거는 뭐냐? 공급 이시보다 이시가 2가 높은 상태를 우리가 델타 이시가 2가 높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급 이시가 2.0일 때 배양의 농도를 볼게요. 우리가 2.5 이하로 배진의 농도라고 하면은 급액량이 많거나 식물이 물보다 양을 많이 합치는 상태의 물을 조절해야 된다. 뭐냐면 0.5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인데 2.5이에요. 예를 들어 3.0인데 3.5 이하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가 첫 번째 배액을 30-40% 빠지고 있어. 내가 물을 많이 주고 있어. 오케이. 근데 나의 물을 많이 준 목적은 근권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야. 오케이.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같은 날 내가 근권의 온도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근데 근권 이시가 공급 이시보다 0.5 이하로 나타나. 그 얘기는 뭐예요? 식물이 흡수하지 않고 밖으로 다 나오고 있다. 그럼 내가 물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비료를 낭비하고 있잖아 지금요. 그거 잘못하면 식물한테 스패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비료값을 낭비하면서 내가 더 물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배양액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0인데 0.5 이하로 들어갈 때는 둘 중 하나다. 내가 목표가 있어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배양액을 많이 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그건 내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 만약에 공급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목적이 아닌데 양분이 잘 흡수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근권에서 이시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배양액이 많거나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배양이 많은 경우도 너무 많이 줄 때도 그렇고 또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는 이건 뿌리에 문제가 있을 때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시가 안 올라가요. 비료량을 적게 줘도 그때는 그러면은 내가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은 생육이 비실비실한데
EC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바로 뿌리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거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3.0에 3.5 그러니까 뭐예요? 2.0인데 1.0에서 1.5 사이가 올라간 거죠. 우리가 보통 1.0에서 1.5는 지금 이 시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급 이시가 3.0이면 지금 뭐 4.0에서 한 4.5, 5.0까지 우리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참고로 지금 이 시점이에요. 가을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암명 기준이고 그다음 3.5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이 2.0인데 2.0인데 3.5, 4.0, 5.0이라는 얘기는 공급 이시보다 2, 3정도 높죠. 그러면은 급액량이 너무 적거나 식물이 양보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합 상태로 조절해야 된다. 이거는 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상태가 있잖아요. 요거 적정과 과잉이라는 두 가지 수치가 있는데 여기서 판단하는 거는 숫자적 개념이 숫자로 본 것이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작물의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2.0 공급했는데 근권 이시가 5.0이에요. 근데 나무가 너무 건강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태가 우리가 이게 맞아 틀려요? 맞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는 뭐냐? 작물의 상태 이건 측정을 하되 작물 상태를 보면서 작물이 현재 상황이 어떠든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야 전체적으로 지금 작물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공급이시 2.0인데 근권이시가 5.0이야. 그러면 3.0이 높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근데 나무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권의 그 뿌리의 심이라든가 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얘는 잘 자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제일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학생 여기서 오신 분들 중에 제일 이걸 그대로 책을 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야 내가 3.0 공급하는데 지금 2가 넘어가서 5.0이 됐어. 아 큰일 났어. 빨리 100을 낮춰야 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기준점이다. 기준점. 내가 그냥 기준을 세우는 것 뿐이고 이 기준선을 넘어갔어도 작물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그거는 광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환경적 요인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광과 또 환경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식물체의 뿌리의 활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뿌리 활력이 너무 좋을 때는 근권이시가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활력이 높을 때는 이것들이. 왜냐면 뿌리 활력이 너무 좋으면은 세력이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뿌리가 역할을 100% 못하도록 근권의 이시를 높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1학기 때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갔죠. 이거 좀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초과를 강하게 해서 이시를 낮게 하고 생식전 적에 높게 하고 관리한다. 이건 뭐냐면요. 초세를 강하게 해서 이시를 낮게 하고 생식전 속적에서 이시를 높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생육 어릴 때라는 개념이 정식 초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정식 초기에 이제 1화방부터 3화방까지가 정식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근권이시를 우리가 이제 3.0, 3.5로 공급을 하는데 이때 왜 3.0, 3.5로 공급하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마토가 아까 3.0에서 3.5 정도의 이시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물의 흡수를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얼마 안 먹어요. 이시가 변화가 없어요. 내가 공급된 이시가 바로 근권의 이시의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높게 관리를 하는데 어릴 때 초세를 강하게 이시를 낮게 관리한다. 이표는 뭐냐면은 막 5.0, 6.0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3.5, 4.0 만들라는 얘기고요. 형식 특징 촉진형에서는 높게 한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큐브 육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올 때는 트레이 육묘라고 해서 묘를 갖다가 50공 트레이에서 갖고 오는 묘가 있는데 이거는 생식 생장으로 와요. 극단적 생식으로. 근데 큐브로 육묘하게 되면은 넓잖아요. 요때는 형식생 영양생장이거든요. 이때는요. 그러면은 영양생장을 생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큐브 육묘할 때는 이것을 물을 예를 들어 180% 채웠다가 말렸다를 반복하면서 근권의 이시를 좀 높여요. 그래서 생식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또 하나가 키를 작게 만들어줘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다. 보통 우리가 조절 방법은 초세와 그 상태에 따라 얘기하는데 초세가 강하고 당도 낮으면 이시를 서서히 올리고 반대로 초세가 약하고 당도 높으면 이시를 서서히 낮추는 당도 변화를 발휘한다. 지금 유럽계 동양계라고 있는데 지금 이건 무시하는 게 좋아요. 지금 볼 때는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자료들인데 현재 저희들을 보게 되면은 핑크계나 레드계나 변함없이 거의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걸로 지금
뭐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매번 비슷한 거예요. 일본계 토마토, 그러니까 일본계 쳐놓고 그냥 핑크계를 사세요. 핑크계는 레드계보다 이 시기를 낮게 관리하지만 속돌보다는 높게 관리한다.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는 똑같다는 것이요. 지금 와서는 보면 옛날에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전반적인 대세가 동양,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핑크계는 좀 낮게 관리하라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레드계나 핑크계나 그냥 같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색육별 그 이제 단계별 금액 이시 관리 기준을 보면 유무는 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는 뭐냐면은 이 정기가 뭐냐면은 파종하고 나서 첫 번째 파종하고 본엽 이상엽이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관리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관리하다가 이제 본엽 정기에서 이제 그 초기에서 중기로 들어갈 때는 이시를 이제 2.5, 3.5로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7에서 10일 가면 계속 이시를 높여갖고 생장을 높이면서 뿌리 발달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마지막 막판에 갈 때는 이시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올려버려요. 그때는 뭐 4.0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뿌리 발달이 촉진되고 왜 뿌리 발달될까? 이시를 높이면 식물의 입장에서 물을 흡수하기 좋아요, 나빠요? 식물체가 뿌리 발달을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뿌리를 자극해야 되겠죠. 근데 큐브나 이런 데서는 자극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피가 작기 때문에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시를 높임으로써 뭘 할 수가 있어요? 수분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죠. 그럼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다 막판에 일주일에 그때부터 더 높게 관리해요. 그때는 극단적으로 4까지도 갈 수 있고 5까지도 갈 수 있고 저는 한 6까지도 관리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꽃을 2개를 피고 정식하려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5, 6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급 이시는 4, 5 정도, 4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배제를 말리잖아요. 거의 물을 채웠다가 말려버리면은 몇 번 반복하면 이시가 한 6까지 올라가 버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시 관리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5화반 개화시부터는 뭐 영양상이 생장생활 영양상이 생장생활로 바뀌기 때문에요. 배양에서 좀 바꿔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반기로 들어가거든요. 5화반 개화시가 되면은 이제 과일의 착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1, 2화방 완막 착과가 끝났고 3화방, 4화방까지 끝난 상태에서 비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과일의 비대가 될 때는 바로 그 포타슘의 습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칼슘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성액을 칼슘을 줄여주고 포타슘을 늘려주는 처방전을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보통 우리가 정식 초기 3화방, 4화방까지 쓰는 게 있고요. 5화방 이후에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포타슘의 함량이 증가한다. 이것들은.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도 초기에는 포타슘의 함량을 줄였다가 오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재배되기 수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포타슘의 함량을 증가시켜요. 기본적으로 생장함에 따라서 흡수량이 많아지므로 2주마다 0.2씩 증가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요. 보통 그냥 고정으로 가버려요. 또 2.5, 3.0 사이에서 그냥 고정으로 간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뭐 서서히 올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예전 방식 아까 이제 지금 볼게요. 예전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뭐 0.6, 1.2, 뭐 0.2, 1.4 이렇게 쭉 해서 단계로 올라갔잖아요. 요거는 예전 방식이고 지금 이제 최근 방식은 이거죠. 정식 초에 어떻게 해요? 3.0로 가고 처음에 높게 관리하다가 굉장히 높게 관리하죠. 과거보다 이렇게요. 옛날보다. 근데 지금 1로 다 갔어요. 과거에는 요로 옛날 대다수가 이게 한 8, 90% 이쪽에서 하다가 일부만 요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쪽으로 갔고요. 특히 대형 농장 전문 재배사가 있는 농장들은 다 이씨를 3.0 정도로 공급하는 쪽으로 토마토, 오이는 2.5 정도로 공급하도록 이쪽으로 다 치우쳐 일로 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건 동쪽으로 관리하라고 하는데 동쪽은 뭐냐면 이제 그 광량에 따라 동쪽으로 관리하라는 얘기고 광이 많아서 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좀 떨어뜨려서 비료값도 좀 절약하고 반면에 양액이 적게 들어갈 때는 이씨를 높게 관리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라는 얘기를 드려요. 동쪽 관리라는 건. 동쪽 관리는 변화시키라는 얘기인데 뭐 보시다시피 뭐 크게 뭐
변화시킬 건 없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물이 많이 들어가는 뭐 4, 5, 6월 달에는 뭐 한 2.5 정도. 그 반면에 물이 적게 들어가는 뭐 10월부터 9월부터 한 2월까지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정식 초기 그때는 3.5 이상도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정식 맨 정식 초기에는. 이거는 이제 요 방법은 과거의 방식이고 요건 현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거의 이쪽으로 가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대부분 사람이 이걸 쓰거든요. 그 얘기는 이게 훨씬 낫다는 얘기고 사실은 요게 누구 방식인 줄 알아요? 이 방식이? 우리 갔다 왔죠? 1번.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 후진국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이제 이것을 갔다 오면 우리 1.40 하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도 야 2.5는 최소 줘야 돼 했던 게 바로 이게 방식이고요. 이게 훨씬 수확량도 많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지금 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배액의 농도의 변화를 그 일중 이시 변화폭인데요. 이제 근권 내 이시 변화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광량이 많은 날에는 이시 변화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시 변화 주고 싶어요. 그럼 광량이 많은 날 이시 변화가 클까요? 없는 날 이시 변화가 클까요? 많은 날이겠죠. 왜냐하면 물의 흡수량이 많은 날 이시 변화가 쉽다. 그래서 보면은 광량이 많은 날 급액량이 적으면은 이시가 높아지기가 쉽고 건조한 배지는 급액으로 빠르게 이시가 떨어질 수 있다. 뭐냐면요. 광량이 적은 날에 배액을 내가 양해가 적게 주면은 배액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염료가 축적되면서 이시가 잘 올라가요. 근데 주의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가 너무 낮게 들어가면 낮은 상태에서 배액이 안 나오고 보면은 이시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3.0을 2.5, 3.0을 공급하면은 배액이 적게 나왔을 때 이시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시 변조한 배지는 급했고 빠르게 이시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뭔 소리냐면은 마른 상태에서 광이 좋으니까 어때요? 증발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양을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르게 이시를 양분을 흡수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이시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광이 좋은 시기에는 우리가 마감 시간을 되게 늦게까지 물을 줘요. 늦게까지. 그리고 광이 없는 시기에는 마감 시간을 더 빠르게 앞쪽으로 가요. 왜냐면 배지가 안 마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급 이시가 하루에 1.0에서 변하면 흡수 저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액량, 급액주기, 급액 시간대에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급 이시를 하루에 1.0씩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예를 들어서 딱 갔는데 이파리가 노래. 딱 보니까 이시가 낮아. 내가 어제 쉬는 날 어디 한 바퀴 돌았거든요. 갔더니 딸기 재배하는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파리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 암만해도 이상해서 제가 갖고 간 장비를 체크를 해봤더니 뭐 양액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시가 그러니까 비료가 공급되는 물이 양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모르고 한 일주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벌써 노릇노릇하죠. 바로 이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시를 이거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지에다가 원래 딸기를 한 1.2에서 1.5를 주거든요. 3.0으로 100번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왜요? 식물은 뿌리를 배지에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배지 내 이시가 되게 낮아요. 그러면 내가 3.0을 공급했어요. 희석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주는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뿌리에 그 흙에 섞여버리기 그 상토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시가 3.0이 아니라 1.2, 2.5가 되는 거거든요. 빨리 올려야 돼. 이 사람은 만약에 천천히 오면 어떻게 돼요? 양분 결핍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일화방에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줄 거예요. 일화방이 아마 약하거나 안 나오거나 품질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채워줘야 되죠. 빨리 높은 농도로 빨리빨리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1.0 변화를 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토마토를 2.5, 3.0에서 관리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2.5, 3.0, 2.5 하다가 3.0 주기도 하고 3.0 가다가 3.5 주기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1.0이 넘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급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중 이시 변화폭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근권의 이시를 얘기한다. 그래서 0.3 이내에다 그러면은 급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저녁도 습하다는 얘기예요.
급액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낮하고 밤하고 한낮에 이시가 그러니까 이시가 언제 제일 높을까요? 첫 배액이 나올 때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한낮에는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벽정파 0.3이라는 얘기는 물을 계속해서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0.3에서 0.8 이하라는 거는 적정범위라는 뜻이고 0.8 이상이면은 급액량이 적거나 급액 시간대 등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빨리 끊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이건 안면 기준이에요. 호이어는 얘보다 더 크다. 지폭이. 뭐 0.5, 뭐 1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앞에 거는 그런데 이 앞에 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0.3 이하라는 거는 배지가 야간 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D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0.8 이상 가는 것들. 이거는 급액량이 있거나 급액 시간은 부적절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상으로는 0.8 이상도 관리해요. 어떻게 관리해요? 왜 그럴까요? 약광기 때 식물에 꽃을 피게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일찍 끊어서 근권의 이시 함수를 떨어뜨리고 이시를 막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그러려면은 0.8 이상도 그때 허용한다. 약광기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광량이라는 건 적정한 광량이라는 얘기지 뭐 적정한 1500, 1800줄 들어올 때 얘기지 극단적으로 광이 600줄, 300줄 들어올 때는 사실 0.8 이상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극단적 광량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극단적으로 작물을 관리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면서도 제가 혹시라도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거에 맞춰서 할까봐. 그러니까 사람을 매뉴얼대로 키우면 서울대 가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거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칙을 해야 되는데 변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상적인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극단적 환경으로 갔을 때는 얘도 극단적으로 변화시켜준다. 우리나라는 극단적 환경이 약광이 환경들이 10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극단적으로 광이 없는 시기라 이때는 이 이상 관리를 오히려 해야 돼요. 오히려 야간에 극단적으로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 뿌리에 습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높여야지 뿌리가 썩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기준이라 정상적인 환경에서 토마토 오이가 잘 사는 환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환경이 불량해졌을 때는 광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광이 너무 없어져 버리면은 위로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야간에 뭐라고 하죠? 야간 증상까지 많은 열대할 때는 0.3 이하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밤에 온도가 27, 8도 되는데 야간 증상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때는 배진을 좀 습하게 관리해서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극단적 상황. 열대야 있을 때 극단적이죠. 반면에 광이 600줄 이하로 들어올 때도 극단적이죠.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얘기해요. 그것도 정상적 환경에서의 안면 배지 기준이에요. 이게 문제가 안면 배지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포여 배지는 안 돼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안면 배지에다가 덩치가 커요. 연구비를 낼 수가 있고 두 번째 안면 배지는 공산품이죠. 뭐예요? 그냥 규격화가 돼 있어요. 포여 배지는 농산물에 규격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안면 기준을 만들었고 안면을 참조해서 포여 배지는 이보다 좀 더 건조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시면 돼요. 좀 더 높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포여 배지가 볼륨이 다 크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안 듣는 학생들 혹시 나중에 이 책 들고 가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도 가보면은 11시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진짜 그렇다 양액기에 서 있대요. 그래서 왜 11시에 섰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11시에 첫100이 나와야 된대. 안 나오잖아요? 비상번호에서 눌러갖고 첫100을 빼요. 그 웃긴 거죠? 아주 그 첫100을 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표가 그게 아닌데. 예. 그리고 우리가 배양의 농도는 기본적으로 식물 형태를 모아가며 조절한다. 그래서 아침에 생장충 부위에 작은 잎들이 기부 측에 노란색을 띄어야 하며 그보다 아래 잎들은 펼쳐져 있어요. 이 기부 측에 노란색이 지금 생장점에 이 가운데 토마토 같은 경우 노란색을 살짝 띄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약간의 영양생장이에요. 영양생이라면 여기냐면 양분의 여유가 좀 있고 과각성 양분의 여유도 있고 무기 성분의 양분 여유가 있을 때 생장점의 빛이 약간 노랗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노래지면은 극단적 영양 과당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약간 노란 것들은 우리가 원해요. 왜냐면 약간 노랗다는 얘기는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능력이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력의 비료 온도가 적당히 판단하고 생장천분의 미전기압의 극도가 45조 되며 얇은 것이 기준이며 이보다 많이 누웠거나 짙어지면 비료가 돼야 돼. 뭐냐면은 셉이 이렇게 새로 나온 이파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과다한 거죠. 그래서 이건 과다한 거는 양분 자체가 높아서도 그렇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이 많아서 이렇게 쳐져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도 쳐져요. 왜 그러냐면은 비료를 하나에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료 농도 같은 농도를 하더라도 물이 많으면은 비료를 더 많이 흡수하고요. 왜냐면 비료는 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료 농도라고 하더라도 함수량이 높을 때 더 많은 물이 가져가고요. 온도가 낮을 때는 어때요? 성장의 속도가 늦죠. 근데 같은 양분이 들어오면 어때요? 양분의 과다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cm 큰 사람하고 5cm 큰 사람하고 양분을 똑같이 줘버려요. 그럼 어때요? 10cm 큰 사람과 5cm 큰 사람이 더 실제적으로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하고 있어버리죠. 같은 양이 들어가도 실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시기하고 낮은 시기하고 다른 거죠. 높은 시기는 온도가 높은 시기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양분을 다 흡수, 그러니까 높은 시기 낮은 게 아니라 야간 저온을 받게 되면은 저온 관리하는 사람들, 겨울철에 난방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같은 농도에서도 더 과범모가 쉽게 발생하고 온도를 적당하게 난방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같은 농도에서도 적게 과범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가보면 딱 보여. 이 사람은 저온에 의해서 과범모가 발생했네. 뭐 보냐면 색깔, 그 다음에 짜부라든 거 이거 보면서 저온이야. 근데 이 저온이 좋은 저온이 있고 나쁜 저온이 있어요. 어떤 저온이야? 딱 봤는데 야 광도 안 좋고 또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좋은 저온. 왜냐면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힘이 약해지거든요. 이거 좋은 저온. 그렇지만 어떤 데는 야 날씨가 굉장히 광이 좋아. 날씨도 좋아서 그냥 온도만 높여주면 화방 쭉쭉 잘 내생겼어.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나쁜 저온이에요. 얘는. 왜냐면 화방 전개 속도라는 거, 오이는 마디의 전개 속도,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화방의 전개 속도에 따라서 과일을 더 달 수가 있는데, 파프리카도 더 달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황이 이렇게 좋은 광 환경에서 마디의 전개 속도를 늦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하나만 갖고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뭐랑 관련있다? 다 환경과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환경에 따라서 더 뭐라고 하죠? 과잉반 뭐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빠를 때는 양분이 많아도 절 분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런 상태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해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온도랑 관련이 때문에. 배진의 이시를 조절하여 자물의 생명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이시가 높은 경우 자물의 생식된장 낮을 영양제로 간다. 그래서 배지드 근권이시라는 게 제가 수경재배를 부여나 논산 지역의 옛날 재래식 농장들 축구가 3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옷들도 지금 다 수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처음에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분들. 하고 나시더니 전체가 다 바뀌고 있어요. 왜냐? 이 조절이 쉽거든요. 생식 영양 조절이 내가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그대로 쓰면서도 수경재배를 바꾼 것만 갖고선 내가 뭐가 생겼어요? 하나의 도구가 더 생기겠죠. 생식 영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농장에서 환경의 제어가 더 쉬워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30%씩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보면은 여기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나이도 먹고 수경목으로 바꾸시는 게 몸도 좋고 생산성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제 몇 년만 하고 그만둘 건데 하지 말아요. 이제 투자 안 할 거야. 이러다가 옆집 사람이 보니까 했는데 생산량이 거의 30-40% 올라가고 경매가 더 받네. 그리고 실제로 매출액이 거의 꽃배기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나도 해야 되지. 그리고 그분들 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수경으로 가면 기둥세율도 그러니까 우리 지주대 세율도 없고 로타리 치료 없고 토양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배지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일도 그러니까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외국인 말고 내가 할 일이 줄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절한 배양액 조절하는 거는 기계 장치로 하는 거죠. 그냥 스위치만 딱딱딱 눌러주고 내가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사실 발생하지 않죠.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굉장히 손쉬운 제어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경 제어를 할 때 제일 먼저 건드는 게 배양액불 건드려요. 이걸 근권이식을 조절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돈이 안 들어가고 제일 간단하거든요. 생각할 것도. 왜 세력 강해? 지금 이시가 8이야? 6이야? 야 7로 올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급 이시를 한 2.7 공급했는데 3.16 공급하고 마감 시간을
아니면은 물을 갖다가 좀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잦은 물을 조금 작은 물을 자주 주거나 해서 이것을 이씨를 확 올려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들은. 배양액 조절의 기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생효층에 진하게 낮출 경우에는 이씨를 좀 낮게 관리하고 그러면은 수분 흡수량이 많은 세력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씨를 낮게 관리하면요 세력이 약한 경우에 이씨를 좀 더 낮춰버리면 세력이 강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배양액의 농도 개정으로만 했을 때는 그리고 생효에 지나치게 할 때는 이씨를 높게 관리해서 보다 수분 흡수를 적재시켜서 세력을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4, 5, 6월 달 세력이 약해질 것 같아요. 물량을 많이 줘갖고 이씨를 낮춰서 2.5, 그러니까 공급 배진의 이씨를 낮추기도 하고 공급을 낮춰서 어떻게 해요? 수분 흡수량을 충분하게 시켜서 세력을 강하게 만들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11, 12월, 1월 달 같은 경우는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세력을 강하게 못하게 만들려고 이씨를 금권 이씨를 높게 관리하고 있죠.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씨 함수량 관리만 잘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환경제어에서 50% 정도 먹고 들어왔어요. 우리 공기중 환경제어는 그러니까 이 지상부 환경제어는 굉장히 난해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을 많은 게 지상부 환경제어는 일단 보세요. 보일러 있어야 되죠. 유동팬, 그 다음에 천창, 창, 그 다음에 커튼들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천창도 랩기어냐, 건치식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몽골 텐트처럼 한 거냐 다르죠, 이것들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커튼도 랩기어로 빌어서 트러스에다 걸어놓는 거냐 아니면 기둥에다 걸어놓는 거냐 그럼 커튼 재질이 보온 단격이냐 알루미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반면에 이 수경 재배는 이씨, 그러니까 함수량과 이씨 관리는 매우 쉽다는 거예요. 이씨를 높인다는 거는 함수량을 낮춘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뭐냐면은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함수량, 그러니까 이씨를 높였다고 해서 함수량을 꼭 낮아지는 거 아닌데 이씨를 높였다는 거는 함수량이 낮아지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하면 설명하겠는데 실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우리가 보통 주간 함수율을 60%를 유지하고요. 12월 가면은 야간 함수율을 거의 50%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태력이 강하면은 40%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40%까지 잘 안 내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온실내는 내가 기준 잡았던 것이 50%일 뿐이지 저쪽 구석이라든가 보일러 파이프 옆에라든가 이런 데는 함수율이 이미 40%대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50에 40% 떨어뜨리면은 거긴 30%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건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건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씨예요. 그러니까 함수율은 50% 유지하되 어때요? 이씨를 지금 6.0 했으면 7.0, 8.0으로 높여버리면은 근권 함수율을 떨어뜨린 효과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도 함수율을 지나치게 떨어뜨려서 생육의 문제를, 그러니까 어디 부분적으로 문제를, 어느 구역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씨 떨어뜨린 거랑 함수 물 빨아먹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식물은요 생명체잖아요. 함수율이 없으면 물을 못 빨아먹는데 이씨가 높으면 빨아먹어요. 지가 필요하면 그때. 왜냐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배고프면은 좀 짜도 더 먹을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이건 상관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식물들하는 건 생명체라는 거 우리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함수율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릴 경우에는 온실내의 실조 어느 구역에서 수분 부족 상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배지가 너무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피한다. 안전성의 문제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갖고요. 그럼 함수율을 떨어뜨려도 되지 않느냐를 할 때 그거는 50% 이하가 떨어지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한 2포기, 3포기 키우고 있어요. 여기는. 이건 돼요. 근데 내가 24,000포기를 키우고 있을 때는 어느 구역에서 몇백 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지의 농도가 목표치보다 낮은 경우가 있대요. 보통 정식구 종종 배지다 이씨가 농도가 공급 농도보다 낮아진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작물이 물보다 양분을 더 많이 흡수할 때 발생한다. 이거는 수경재배 배양액 관리에서
최악이라고 했어요. pH와 함께 최악이 pH도 우리가 일정 범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EC가 지나치게 EC가 공급보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잠깐 10분 쉴게요.